인서울 편입 준비할 때 내가 지원할 대학의 모집 요강은 한 번씩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근데 학교마다 보는 게 너무 달라서 일일이 확인하기 너무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대학별로 한 번에 정리되어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학교별 편입시험 출제 스타일, 최근 편입 전형 변경사항, 합격 노하우까지 이해하기 쉽게 모두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인서울 편입 총정리 3탄, 국숭3단 강명상가 라인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엔 토익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인서울 대학 리스트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국숭3단 라인 국민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대는 특히 자동차공학, 디자인 분야가 유명한 학교죠. 국민대는 1차에서 필기시험을 보고 2차에서 전적대 성적을 합산해서 최종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2차에서 전적대 성적을 30%나 반영하는 걸로 바뀐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타 인서울대학에 비해 전적대 성적 비율이 꽤 높은 편이니 성적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인문계는 영어시험만 보고요. 자연계열은 학과에 따라 영어와 수학시험을 모두 보거나 수학시험만 보고 있습니다. 국민대 편입영어 시험의 난이도는 평이하고 무난한 편입니다. 다만 독해 파트가 많이 출제되는데요. 내용 일치 문제가 대부분이고 추론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국민대 편입 수학 시험은 미분, 적분, 선형대수 등 전 영역에서 골고루 문제들이 출제되는 편이고요. 공학 수학의 난이도가 점차 올라가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은 숭실대입니다. 숭실대는 학과별로 모집 인원이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아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학교인데요. 또한 편준생들이 상위권 대학 실패 대비를 위해 많이 지원하는 학교입니다. 숭실대는 필기고사만 100%로 보는데요. 인문계의 경우 영어시험만 보고 자연계열에서는 영어와 수학시험을 모두 봅니다. 영어시험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이며 독해 지문이 길어서 시간 배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수학시험은 몇 개의 킬러 문항을 제외하면 난이도가 평이한 편입니다. 세 번째,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 역시 필기고사 100%로 합격생을 선발하는데요. 인문계열은 영어시험만, 자연계열은 수학시험만 봅니다. 세종대 편입영어시험의 특징은 오답 감점제가 시행된다는 겁니다. 즉 세종대 문제는 찍으시면 안 돼요. 모르겠으면 그냥 마킹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것도 특징인데요. 총 60문항 중 문법 문제가 무려 30문항이나 출제됩니다. 이런 학교는 인서울권 중에서도 거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문법에 정말 강점이 있다면 세종대는 무조건 지원하셔야 합니다. 편입수학의 경우 대학교 1, 2학년 범위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비슷한 유형으로 다수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단국대입니다. 단국대학교는 죽전 캠퍼스와 천안 캠퍼스가 있는데요. 캠퍼스별로 편입준비 방법이 다릅니다. 죽전 캠퍼스의 경우 인문계열은 영어시험 90%와 전적대 성적 10%를 합산해서 보고요. 자연계열은 영어 50%, 수학 50%로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영어시험의 경우 어휘가 제일 중요해서 어휘력이 부족하면 단국대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전반적인 시험 스타일은 정석 스타일로 한양대 하이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휘를 확실하게 챙기면서 기출 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편입수학의 난이도는 쉬운 편인데요. 매년 기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단국대는 기출 분석이 필수입니다. 단국대 천안 캠퍼스는 전적대 성적 100%로 합격생을 선발합니다. 편입을 준비하는데 필기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아 걱정인 분들은 지원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명상가 라인 강원대입니다. 강원대는 필답고사 100%로 합격생을 선발하는데요. 자연계열학과는 영어와 수학시험을, 인문계열과 건축학과, 스포츠융합과학과는 영어시험만 봅니다. 강원대는 영어, 수학 모두 괴랄한 문제들을 출제하는 걸로 악명이 높은데요. 문제들이 어렵다기보다는 영어시험은 낯선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고 수학시험은 풀이가 딱 떨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의 문제가 다수 출제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강원대도 모집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 특히 일반 편입의 경우 극악의 경쟁률을 자랑하는데요. 다만 예비번호가 상당히 많이 도는 편이어서 추가 합격을 기대하고 지원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명지대입니다. 명지대 역시 필기고사 100%로 선발합니다. 인문사회 계열은 영어시험을, 자연공학 계열은 영어와 수학시험을 봅니다. 특히 자연계열은 영어 50, 수학 50%로 반영해서 편입수학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데요. 따라서 균형감 있게 공부하여 영어와 수학시험의 총점을 높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명지대는 같은 라인의 대학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게 특징인데요. 시험은 한양대와 스타일이 유사하며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겐 실전 감각 유지를 위해 지원을 권장드리고요. 중하위권 수험생들에겐 1, 2차 추가 합격을 기대해볼 수 있는 대학입니다. 가천대 인문계열은 영어시험 100%, 자연계열은 수학시험만 100%로 보는 학교인데요. 인문계열의 경우 특히 간호학과, 보건계열학과가 가장 커트라인이 높습니다. 합격 점수는 80점에서 90점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험 난이도는 평이한 편이니 기출과 빈출 어휘의 반복 학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서울 마지노선이라고 인생
인식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지원율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토익 성적을 보는 인서울대학 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성신여대, 서울과기대, 상명대인데요. 성신여대와 상명대는 모든 계열의 학과에서 공인영어 점수만 100%로 보고 있습니다. 토익만 100%로 보기 때문에 메이저 학과는 토익 성적을 거의 만점 가까이 받아야 합격할 수 있죠. 서울과기대의 경우 인문계열은 공인영어 성적을, 자연계열 학과는 공인영어와 수학시험의 성적을 보는데요. 여기에 면접도 함께 대비를 해야 합니다. 전공 면접의 경우 타 대학의 고등학교 수시 전형 문항들을 차용해서 진행되며 전공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기 때문에 동일 계열 학생들에게 유리합니다. 참고로 과기대는 면접을 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오늘은 단순한 모집 요강 내용보다는 합격 노하우와 준비 전략까지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편입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란의 교류를 편입 상담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